저희가 준비하는 순서가 늘 알차지만 오늘은 꼭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순서입니다. 뉴스 읽기를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쉽니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멘탈 경험 디자인 대표 맨디쌤 조명국 강사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탈 경험 디자인 대표 맨디쌤 조명국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을 봐도 그렇고 조명국 강사님을 봐도 그렇고 이 심리나 상담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아픔이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좀 있기도 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런 공부를 좀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심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자신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실을 알게 됐고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자기가 힘들어서 공부를 하는 것과 또 네.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건 좀 다른 영역인 것 같기도 해요. 제 그래요? 개인적으로. 네. 자기가 좀 이렇게 힘들어서 공부를 하셨다가 사실은 자기의 문제도 좀 해결이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경험이 없어도 많은 분들을 도와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무언가를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고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거는 도움이 되겠구나. 그냥 힘들어 이것만 하지 말고 그쵸? 네네. 뭐라도 하나 지금의 나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네네. 근데 왜 연말 연초된 마음이 이래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뭐랄까 이게 1년을 우리가 인간이 의도적으로 좀 나눠 놓은 거잖아요. 사실 그쵸? 우리의 뭐 어떤 수명이 뭐 12월 되면은 이제 뭐 잠깐 죽었다가 이제 다시 뭐 활발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나이 드는 것이 똑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1년을 나눠 놓으니까 뭐 새해가 되면은 새로 계획도 하고 연말이 되면 또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이제 심리적인 효과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꼭 굳이 이걸 연말에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왜요? 얘기냐면 분기별로도 이렇게 한 초기와 끝에를 좀 나눠보고 내가 다음 분기에는 이런 거 좀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굳이 네. 딱 연말에만 나 올해 이렇게 살았지 하시면 좀 많이 미뤄지는 것도 좀 있잖아요. 나를 돌아보는 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주기를 짧게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맨디 선생님은 본인만의 루틴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자기 할 일을 정리하고 또 다시 또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저는 주말에 그걸 좀 하는 편인데요. 주말마다요? 네, 주말엔 좀 쉬고 싶은데 쉴 때 아무것도 안 하면 조금 불안한 그런 프리랜서 입장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무조건 카페 같은 데 가서요. 전 종이를 하나 펴고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모두 적습니다. 거기에는 뭐 저의 감정, 뭐 욕구 이런 것도 있고 할 일을 적는 게 아니고요? 할 일도 적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나죠. 것들을 정리를 해놓으면 네. 그런 것들이 또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계획을 세우고 뭐 실행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늘 어떤 기분이 드냐면 그냥 씻어야 되는데 안 씻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찝찝한 느낌이 항상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이 맨날 밀려 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해서 닥친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닥친 일만 하다가 한 해가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그만큼 뭐 중요한 일들이었으니까 그렇게 갔지만 가끔은 이제 약간 포즈를 주고 시간을 좀 주고 정리해 보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멀리 보고 하는 일들을 오늘 하나씩이라도 네. 하루에 뭐 3분이든 10분이든 5분이든 해야 되는데 그런 반성의 시간이 없으면 닥치는 일 하다가 누구 묘지명처럼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자,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새해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학생들은 방학 계획을 세워가지고 뭘 하겠다고 뭐 버킷리스트 쓰고 막 그러던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냥 글로 입으로 하고 끝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뉴스는 쉽니다에서는 주제 이거 맨디쌤이 잡으신 거예요? 우리 작가님이 잡으신 거예요? 저랑 같이 이제 잡았는데 딱 예. 중요한 어떤 주제인 것 같더라고요. 글씨가 너무 재밌어서 문구가 작심삼일의 클리셰를 반복하지 않는 계획 세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맨디쌤한테 이 상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계획과 관련된 고민? 사실 저한테 계획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은 없고 근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 중에서는 자기 방어 기술을 어떤 걸 활용하냐면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자존감이 낮은데 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가 매치가 안 되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낮게 평가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수행을 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흔하게 나타나는 게 이 완벽주의인데 내가 그렇게 지키면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잘 살았다고 뭐 평가도 해주고 나 자체도 어떤 성과를 달성하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사고방식이 오히려 자존감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숨 막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기준 자체가 너무 높고 그것을 이제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나는 이런 걸 못 지켰네 하면서 자기를 또 비하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다 CCTV 달아놓으신 건 아니죠? 누가 그런 것을? 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세워놓은 계획을 완벽하게 해본 적이 없는데 못하는 나를 탓하다가 12월 31일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그게 달성하기 힘든 계획이었을 수도 있고 그 일 말고도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탓하는 게 약간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 방어 기제 중에 하나로 네. 그게 발휘가 된다. 혹시 그런 게 댓글을 읽는 것과도 관련이 있나요? 댓글을 읽는 거는 뭐 자기에 대한 반응을 알고 싶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칭찬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칭찬해주는 글은 사실 큰 마음의 상처가 안 되니까 괜찮은데 선생님도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네. 악플 달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저도 엄청 신경이 쓰이죠. 제가 기억이 나는 이제 악플이 뭐였냐면 바로 12월 24일 저번 주는 아니고요. 옛날 12월 24일 날 기억이 나는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의 길이가 A4 용지였어요. 근데 그게 다 악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길게. 엄청난 창조적인 악플인데 어떻게 그렇게 길게 썼을까요? 저도 그래서 대해서? 저는 저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 악플을 다 읽진 않았어요. 이게 처음부터 봤을 때 악플인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한 문장 딱 읽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제 눈을 흐리고 뒤에는 안 읽고 바로 삭제하고 차단을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유용해요. 어차피 그런 분들은 저의 팬이 아니고 저를 좋게 볼 생각이 없는 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정당한 어떤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하지만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거나 보통 그렇게 비난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심리를 보면은 자기가 제 영상이나 어떤 텍스트를 봐요. 근데 그것을 왜곡해서 보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대로 보고 판단한 게 아니고 제 영상에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이럴 때만 그래요라고 했는데 이것만 빼고 보는 거예요. 모두 그래요라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 화를 느끼고 갑자기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악플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정당한 비판이 아니니까 의미가 없는 그런 공격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냥 지우고 어차피 내 팬 아니다? 안녕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내 팬 아니다 안녕. 그렇죠, 그렇죠. 아까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 싶어서 여쭤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렵고도 찬란한 도깨비가 아니고 어렵고도 찬란한 계획 세우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껄껄껄 많이 하잖아요. 그때 할 걸, 하지 말 걸, 왜 그랬나, 나는 그랬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래서 결정할 때마다 망설이긴 하거든요.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꼭 후회를 부르는 결정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경님 혹시 3년 전에는 내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이 사람들과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본 적 있나요 혹시? 올해 1월 1일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예상을 전혀 못했거든요. 3년 전에 저를 봐도 그냥 뭐 책 쓰고 글 쓰고 뭐 상담하고 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또 연애는 뭐 당시 또 안 풀렸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방송도 하고 새로운 사람과 일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을 겪을지 어떤 생각을 가질지 하나도 알 수가 없다는 건데 제가 6개월 전에 이제 요 얘기를 좀 했었더라고요. 네. 반려견 이야기를 하면서 반려견? 네, 사람들이 왜 반려견을 입양했다가 뭐 파양하고 이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사례에 심리학자인 댄 길버트에 따르면 시간이 우리의 선호도 바꾸고 가치도 바꾸고 성격도 바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내가 과거를 바라볼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과 과거는 달라졌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과 미래는 비슷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이제 연결시켜 보자면 우리가 후회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지금의 기준이 미래에도 적용될 거라는 생각으로 특정 시점에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이걸 해야지. 하지만 그쵸. 미래의 나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중요해서 하려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서 뭐 다른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운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경님 생각을 했다고 쳐보죠. 네, 어제도 했어요. 어제. 그렇죠. 근데 새해 초에 방송이 한 2개 들어온 거예요. 너무 좋은 내가 하고 싶었던 방송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운동을 할 거냐?
아니 너무 바쁘면 못해. 그거부터 해야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할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건 사는 것도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특정 시점에서 예를 들면 연초에 나 돈 아껴서 요즘엔 좀 저금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3개월 뒤에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신상이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돈을 아낄 수 있느냐? 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삽니다. 그 또 후회를 하게 되는 게 또 웃긴 후회를 게 해요. 예. 그때는 이걸 사고 싶은 가치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하지만 또 연말이 되면 그걸 내가 왜 샀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었는데 또 가치가 변한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 후회를 안 할 선택이야 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에 어떤 기준을 갖고 또 어떤 선택을 어떤 생각을 갖고 결정을 할지 모르니까요. 지금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미래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마지막에 이 심리학자 되게 멋있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뭐 그냥 가벼운 질문인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변하지 않는 거, 사람이 태어나 죽는 거?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네. 여기서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우리 삶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변한다는 사실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진짜 맞네요. 예. 그렇죠.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까먹고 살지만 우리가 항상 변한다는 걸 유심하고 그래서 후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을 좀 편히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의 나는 그랬고 지금의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용서를 좀 해주면 좋은 거죠. 네, 이제 제 갑자기 부자나 모녀 관계에서 그럴 수 있지만은 보통 애들이 자기 얘기할 때 엄마 나도 그럴 수 있고 어쩔 수가 없었어 라고 얘기하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생각이 났는데 맨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하기보다 어떤 결정으로 해서 생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완벽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뭐 단순히 뭘 했어야 했는데 이런 거 말고 네. 과거에 되게 심각한 선택들, 아픈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과거에. 많죠.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자기 탓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마음이 힘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번 자기를 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요. 객관적인 시선 어떻게 자기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제가 항상 그 얘기를 좀 드리는데 맞아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로 객관성이 좀 보입니다. 혹은 더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더 보이고요. 우리 딸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나한테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저 사람이 이 일을 겪었어도 나는 엄청나게 비난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나는 비난을 안 해, 그 사람한테. 근데 나한테는 한다는 거죠. 그건 뭔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하기보다 어떤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네.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이 군중 속의 고독 뭐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뭐 네. 소외감 이렇게 뭔 얘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제가 10대 때 얘기고요. 요즘 사람들이 많은 데 가도 왠지 허전하고 외롭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연말이라서 자꾸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건지 남들만 즐거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즐거운 것만 올리기도 하고요. 네, 인스타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군요. 그렇죠. 인스타를 조금 줄이시는 게 SNS를 줄이는 게 심리 건강에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왜 그럼 연말이 되면 조금 싱숭생숭하고 좀 기분이 안 좋아지냐?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니까요. 네, 그런 이유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컬럼비아 대학교의 타라 웰 교수에 따르면 연말에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자이가르닉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무슨 말씀인지 못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자이가르닉 효과. 네, 자이가르닉 효과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달성한 것보다는 달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춘 것들이 더 많이 기억에 남는다는 그런 효과입니다. 잘한 것보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뭐 첫사랑이나 짝사랑에 대해서 기억을 할 때 이 효과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첫사랑을 못 잊으시는 게 그 자이가르닉 효과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뭐 얘랑 오래 만났을 텐데. 그래서 이제 잔이 이런 연락이 오는 이유가 자이가르닉 효과 때문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말에 이제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연말에는 내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달성한 거는 잊어버린 거예요, 이미. 잘한 거는? 그렇죠. 근데 내가 못한 것들만 생각이 나는 거죠.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됐고 저런 것들 완성했어야 되는데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룬 것들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성취한 것들 좀 기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써봐요? 네, 그래서 연말에 이 자기의 성취 목록 같은 것들을 쭉 한번 써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것들이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내가 성과가 뭐가 있냐 이런 것들 좀 적어보면 좋고요. 또
연말에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요인이 뭐냐면 내가 올해 꼭 마무리하기로 한 일이 있었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12월 31일까지 꼭 해야 돼 라는 것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걸 꼭 12월 31일에 해야 될까요? 까지? 그건 아닌데 우리가 그걸 좀 압박을 주고 있는 시기일 수 있는 거예요. 딱 요 시기가. 사실은 그냥 좀 쉬고 왜냐하면 이제 한 해 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좀 쉬고 새로 계획을 세워야 될 시기인데 그때 그거 못했다는 이유로 나를 압박하고 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해내는 것이 좋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내년으로 살짝 미루고 네. 그때를 위해서 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내년에 바로 달성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감정을 또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한 해의 어떤 성과들을 바라보면 좋냐면 학습의 형태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의 형태요. 저 공부는 안 할래요. 그 학습이라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배웠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죠. 아, 내가 뭔가를 느끼고 알게 됐다. 그렇죠. 이게 성과로 보게 되면 난 성과 A는 했고 못했어, B는 못했어, C는 못했어, 뭐 D는 잘했어 이렇게만 보게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든 것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실패했어. 그러면 이제 난 왜 그런 거 실패했어? 라기보다는 내가 이걸 왜 실패했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실패 안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 실패도 올해의 어떤 큰 배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되게 좋다. 아, 그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감사일기 같은 거를 뭐 자주 쓰는 편은 아니지만 이 연말에는 이제 감사함을 표현하기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 정신적인 만족도나 신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관계의 질에도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언경님과 독실님과 PD님과 작가님한테 또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상소감인데 트로피 하나만 갖다 주세요. 연말 시상식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주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방송 이제 초보였는데 또 그런 것들을 또 이해해 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저도 좋고요. 듣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행복해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함을 많이 표현하시는 게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나의 일에서 겪은 알게 된 좋은 일들에 대해서 좀 적어보는 거죠. 실패해서 사실 더 많이 배우긴 하거든요. 그렇죠. 성공했던 일보다 정말 뼈 아프게 실패했던 일을 내가 어떻게 땅을 짚고 일어섰는가에 따라서 내가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에는 막 후회하고 땅치고 나를 탓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을 사실 솔직히 조금밖에 안 고마운데 이만큼 고맙다고 하면 또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 말을 듣고 진짜 고마운 일을 또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건 꼭 가까운 사람한테 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다른 밖에 나가면 딴 사람한테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서 집에 들어오면 짜증을 많이 내잖아요. 서로. 그렇죠. 예. 그런 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물어보면 좋은 긍정적인 질문들. 저 왠지 지금 약간 상담받는 기분인데 네.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면 긍정적인 질문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사회심리학자이자 임상심리학자인 이제 앨리스 보이스가 이제 제안한 이제 자기성찰 질문입니다. 네. 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자기성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로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르닉 효과가 발생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진화적으로 우리가 생존에 도움이 됐던 것은 긍정적인 생각들이 아니었어요.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만 집중을 하니까 반대로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얻었던 건 뭐냐, 좋았던 건 뭐냐라는 것을 질문해 보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경님과 제가 한번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답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약간 긴장되는 게 맨디 쌤하고 얘기하면 꼭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뭘 들킬 것 같은 불길한 얘기하면 되는데 해보죠.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로는 올해의 성취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인가요? 이건데요. 너무 높은 기준을 여기에 적용하면 사실 쓸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러한 기준으로 보지 말고 또 사람들이 우러러봐야 되는 그런 기준 말고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게 좀 자랑스럽고 좋았다 하는 것이 뭐가 있으셨을까요? 많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하여튼 이 잡스 3.0, 투데이 잡스 3.0 시작한 게 너무 즐거웠어가지고 그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저는 그 영상 편집을 좀 배웠어요. 해보자고 한 5년 생각했는데
그냥 압박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는데 너무 즐거운 일이었고 뭐 맞네요. 저희 꼬마가 아프지 않고 12월까지 잘 왔어요. 네. 코로나도 잘 극복했습니다. 저는. 그렇죠. 한 번 걸리셨었죠. 네, 한 번 걸렸는데 제가 제일 많이 아프긴 했지만 미각을 잃지 않고 견뎌냈다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가장 뭐 자랑스러운 결론은 여자친구를 만난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 이런 남자가 있다고? 네. 잠깐만요. 저 전화 좀 해볼게요, 남편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큰 이제 자랑스러운 이제 성취였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뭘 느꼈냐면 역시 주위 사람들한테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고예요. 이게 단순히 뭐 그냥 사람들이 그렇다라더라 이런 게 아니고,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이제 여겨지면 그들도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하거나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그럼 저랑 관련돼서 뭐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줍니다. 우연히. 그럼 이제 연결시켜주고 어떤 이제 결정사보다 오히려 더 적합한 사람을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정상적으로 혹은 이제 마음이 편하고 건강해야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람이 자신의 정신 상태가 약간은 불안정하다 보면은 좋은 사람이 잘해줘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왜 저래? 이렇게. 그렇죠. 칭찬해줘도 너 그냥 하는 말이지, 네, 나한테 맞아요. 잘 보이려고 나한테 얻어내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사랑을 자극의 어떤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을 자극의 연속이요? 그렇죠. 막 갑자기 연락 안 됐다가 갑자기 잘해줬다가 막 이러는 분들한테 자극을 느끼고, 평소에 평범하게 잘해주는 분들한테는 자극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일종의 슬롯머신 같이 그렇게 뭔가 갑자기 엄청 잘해주면 너무 좋다가 또 안 오면은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생각하느라 또 엄청 에너지를 쓰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사람이 아무리 나타나도 어떤 즐거움이나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보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산삼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옆에 그렇죠. 있어도 보이는 사람한테만 건져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 자신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만족스러운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가벼운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올해 샀던 것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소비는 무엇이냐, 이런 건데, 이건 친구들이랑 모아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너는 그거 샀어? 진짜 좋아 하면서 이제 서로 추천해주고 사면 되게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이제 소비인데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 헤드폰이요. 헤드폰. 네. 제가 이게 뭐든지 저렴하게 사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그냥 생일 선물 저한테 주는 셈 치고 좀 좋은 헤드폰을 사는데, 제가 이제 이어폰을 이렇게 쓰면 귀가 자꾸 나빠져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 샀는데 음질이 좋으니까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네. 내가 왜 지금까지 안 샀나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투자는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렴해서 자꾸 고장 나고 끊기고 하는 블루투스 헤드폰보다 한 개 괜찮은 거 사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TV였습니다. TV. 제가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32인치 TV를 같이 이제 받았어요. 네. 근데 너무 작은 거예요. 네. 그래서 소파에서 앉아서 보는데 TV를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작으니까. 32인치가 저 18인치 TV 모니터로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커지면 커질수록 좋다는 것을 못 깨닫는 내려간다 게,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전 65인치를 이제 중고 이제 제품으로 샀는데, 그러니까 중저가 브랜드로 샀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드는 것도 힘들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눕혀서 왔을 때. 네. 근데 적응이 되니까 이거 더 큰 거 봐도 되겠다. 너무 행복하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아이고. 그때 축구를 보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마치 카타르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걸 32인치로 봤으면 너무 반감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소비였고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좀 해보자면, 올해 놀라움을 주었던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가 좀 있으셨을지. 뭐 새로운 관계도 좋고 기존에 네. 알고 있었지만 안 친했다가 친해졌다거나 하는 관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떤 관계가 좀 있을까요? 2개가 있었는데 가상인물과도 관계 괜찮나요? 전 요즘 덕질 중인데요.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있고, 최근에 저한테 가장 충격을 준 관계, 저희 남편과의 관계였었는데, 네. 이게 호혜적이어야 되잖아요, 서로. 근데 제가 항상 받는 데 익숙해가지고 뭐가 조금 예전보다 좀 덜 잘해주는 것 같은 막 승질을 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도 저의 보호가 필요한 한 사람이었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계에 대한 전환이 좀 있었어요. 항상 내가 보호받고자 하지 않고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것도 즐겁고, 내가 좀 몰아주는 것도 굉장히 행복하구나. 그렇죠. 그 사람의 네. 행복을 보면 나도 이제 덩달아 그러니까 행복해지고. 나를 누가 해줘서 막 좋은 거보다
아, 나 요것도 좀 해줘야지. 요게 되게 생각보다 즐겁더라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뭐 방송에 있는 분들과 연결된 게 되게 신기한 관계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랑은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었던 이 직종의 분들이잖아요. 네. 특히 영경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방송 내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열심히 사시고 프로페셔널 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영향을 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리액션 해야 돼요? 매니저 누군가 나를 면전에서 칭찬할 때.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이제 실제로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답해야 되냐? 아, 저 진짜 이거 정말 제 찐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칭찬을 해주시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칭찬을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칭찬을 할까요? 누군가한테? 그냥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냥 내 생각을 전달하고 싶다. 네. 이거지. 막 그 사람한테 뭔가 부담을 주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모습 계속 보여주세요 하고 압박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감사하다 하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해 줬구나 이러면서. 아, 이게 약간 겸손해야 된다는 강박 같은 거였나 봐요. 되게 그렇죠. 좋으면서도 고맙습니다 하면 될 걸 막 몸둘 바를 몰라서 꼭 파리 마냥 계속 손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새해 가면 다이어리들 많이 사시잖아요. 그게 이제 뭔가 계획을 세워서 올해를 잘 계획적으로 살아보자. 다이어리가 앞장만 수학 정석처럼 새까만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목표를 세울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존감을 높여주는 목표도 있고 자존감을 진짜 짓밟는 목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게 적절하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원하니까 목표를 세우는 거 아닐까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를 잘 구분을 못 하세요. 그냥 내가 뭐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해야 된대, 책을 읽어야 된대, 그러면 좋대 라는 이유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원하는 것은 나는 좀 휴양을 즐기고 편안함을 느끼는 건데 주말에 갑자기 영어 공부하고 막 밤새도록 공부하는 걸로 만약에 목표를 세워버리면 그 순간마다 나는 나의 자아를 무시하는 꼴이 됩니다. 계속 긁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성과도 좋지 않으면 또 나를 공격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목표가 달성 가능하고 현실적인지 또 쉬운지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내가 이제 다음 이제 1월 1일부터 나는 6시에 일어날 거야. 근데 원래 8시에 일어나던 분이 갑자기 6시에 일어나겠다.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몇 번 됩니다. 의지가 있으니까. 네. 신년 효과 같은 게 있으니까. 하지만 조금만 힘들면 다음날 바로 옛날로 돌아가게 되고 또다시 나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래서 좀 점차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밥을 좀 적게 먹겠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반 공기를 먹으면 안 되고 한 숟갈만 덜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뭐 한 숟가락만 덜어내면 그게 어느 순간 이제 한 공기, 그러니까 반 공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점차 줄여나가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 공기에서 반 공기에 배가 고파요. 듣는데. 그렇죠, 그렇죠. 듣는 데서 배고파요. 근데 새해 유튜브 많이 보면은 뭐 자신감을 갖는 법, 목표를 이루는 법, 뭐 나 자신에게 동기부여하는 법, 무슨 법이 되게 많아요. 네. 우선 맨디 선생님은 새해 컨텐츠로 뭘 하실 생각이십니까? 전 연애입니다. 연애 이런 거 콘텐츠로 아니군요. 했다. 연애 컨텐츠로. 네네. 네. 그 나쁜 사례 많이 경험한 여자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기는 되게 봐요. 그리고 네. 볼 때는 막 갑자기 피가 끓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막상 나는 적용이 안 되던데요. 그렇죠. 전 동기부여 영상 그런 거 잘 안 보는 편이에요. 그런 책도 좀 안 보는 편이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내가 그 동기를 부여해서만큼 뭘 해야 된다면 그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동기부여와 관련된 이제 이론이 있어서 소개 좀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캘거리대 심리학자 피어스 스틸에 따르면 우리의 동기 수준은 이 식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 식은 뭐냐면 충동성 곱하기 기한 분의 결과에 대한 자신감 곱하기 중요성입니다. 못 알아듣겠네요. 네, 밑에부터 말씀드리자면 충동성이랑 기한을 곱하기 하는 게 이제 분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충동성이 너무 많아. 내가 다른 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아니면 뭐 유혹할 거리 너무 많아. 그러면은 이제 동기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고, 또 기한이 없다 혹은 너무 길다. 그럼 지금 당장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동기가 낮아지겠네요. 동기가 또 떨어지게 되는 거고, 위에 이제 분자 측면을 가자면 내가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 동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저번에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렸을 때 운동을 많이 잘하는 사람과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였냐? 엉덩이와 이제 배의 둘레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 내가 저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이 달리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거리가 짧게 느껴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중요성입니다.
내가 이걸 정말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느껴지면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게 좋다더라라는 이유 때문에 하게 되니까 우리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동기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몇 년을 고민하다가 올해 편집을 그나마 영상 편집을 배우기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와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빨리 속도가 붙더라고요. 5년 동안 이걸 배워보면 어떨까라고 했을 땐 저는 그 절실성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노력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 내년에는 가능한 목표를 잘 실천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그 목표를 많이 상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꾸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러한 목표가 너무 멀리 있으면 그 가치가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 목표를 자주 상기하고 그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고 어떤 기분을 느낄 건지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면 그것에 대한 가치가 좀 주관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100번 쓰기, 1000번 쓰기 그런 거 한 적 있었어요.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중에서 그거 하나를 이룰 때까지 매일 100번 쓰기, 1000번 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한 분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이런 거 하라고 하냐고. 그러면 그걸 계속 쓰다 보면 이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가? 이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가? 그게 우선 구분이 된대요. 그렇죠. 정말 하고 싶은 건 마지막까지 100일 동안 그게 다 써지는데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건 중간에 다 포기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내고 싶은 거를 기억하게 하는 무언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맨디 쌤은 새해 목표는? 제 목표는 뭐 먹고 사니 좀 잘 되고 네. 또 결혼하고 이런 게 목표입니다. 세상 제일 어려운 목표를 세우셨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는 쉽니다. 맨디 쌤 조명국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